잠자는 동안 돈을 번다. 무인 매장 차리면 그렇게 된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본 장면은 좀 달랐어요. 새벽 1시 불만 켜진 동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안에서 한 사장님이 직접 바닥을 닦고 텅 빈 냉동고를 채우고 있었거든요. 사람이 없어야 할 무인 매장에 정작 주인이 매일 밤 나와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손님은 드는데 한 달을 마감하면 통장에 남는 게 거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잠자면서 돈 번다던 그 무인 매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사장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사장님도 처음엔 정말 큰 기대를 품고 시작했어요. 낮에는 다른 일을 하면서 퇴근하고 잠깐만 신경 쓰면 되는 부수입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무인 매장 광고를 본 거예요. 알바 안 써도 된다. 인건비 0원이다. 가게가 알아서 돈을 번다.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온다는 말이 매일 일에 치이던 이 사장님한테는 너무 솔깃했던 거죠. 게다가 무인 매장은 시작하기도 너무 쉬워 보였어요. 사람을 뽑을 필요도 없고 24시간 문을 열어두니까 자는 동안에도 손님이 알아서 결제하고 나가잖아요. 장사 경험이 없어도 그냥 기계랑 물건만 채워넣으면 되는 것 같았죠. 그래서 이 사장님도 모아둔 돈에 약간의 대출을 보태서 동네 골목에 작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차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이 사장님 한 명이 아니었어요. 무인 매장은 최근 5년 사이에 5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늘었거든요. 공식 집계만 해도 6,000곳이 넘고 무인 카페나 무인 밀키트 가게까지 다 더하면 수만 곳에 달한다고 해요. 무인 아이스크림, 무인 빨래방, 무인 스터디 카페, 무인 사진관, 무인 밀키트 이 5가지가 골목을 점령하면서 어느새 어디를 가든 사람 없는 가게가 깔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도 처음 몇 달은 정말 괜찮아 보였어요. 동네에 새로 생긴 무인 가게가 신기하니까 아이들이며 동네 사람들이 한 번씩 들렀거든요. 밤늦게 출출한 사람들도 부담 없이 들어와서 아이스크림이며 과자를 집어갔고요. 매출도 그럭저럭 찍혔어요. 이 사장님은 그걸 보면서 역시 무인이 답이구나. 이제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겠구나. 그렇게 안심했죠. 그런데 어느 날 일이 터졌어요. 바로 두 골목 건너에 똑같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가 하나 더 문을 연 거예요. 이 사장님은 처음엔 별일 아니겠지 했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매출이 눈에 띄게 빠지기 시작했어요. 동네 손님 수는 그대로인데 이제 그 손님을 두 골목 건너 가게랑 나눠 갖게 된 거죠.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옆 동네에 가게 하나 생겼다고 매출이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더 기막힌 건 그 가게도 누군가가 잠자면서 돈 벌겠다고 똑같이 차린 거라는 거죠. 바로 이게 첫 번째 단서예요. 무인 매장은 차리기가 너무 쉽다는 게 사실은 가장 큰 약점이었던 거죠. 사람을 안 뽑아도 되고 기계만 들여놓으면 되니까 장사 한번 안 해본 사람도 며칠 만에 가게를 열어요. 그러니까 내 가게가 좀 된다 싶으면 그걸 본 누군가가 바로 근처에 똑같은 걸 차리는 거예요. 들어오는 걸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손님은 동네에 정해져 있는데 가게만 자꾸 늘어나니까 결국 다 같이 조금씩 굶는 구조가 되는 거죠. 진입장벽이 없다는 건 곧 나도 언제든 옆집한테 손님을 빼앗길 수 있다는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인 매장이 쉽고 안전하다는 말은 시장이 비어있을 때나 맞는 얘기였어요. 이미 골목마다 무인 가게가 빽빽하게 들어찬 지금은 안전은커녕 언제 옆에 똑같은 가게가 생길지 모르는 살얼음판인 거죠. 이 사장님도 이때부터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사실 옆집이 생기기 전부터도 이 사장님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손님은 꾸준히 드는데 정작 통장에 남는 돈은 거의 없었던 거예요. 매출 잔고에는 숫자가 멀쩡하게 찍히는데 내 손에 쥐어지는 건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자, 그럼 손님이 무인 매장에서 쓴 돈이 대체 어디로 흘러가는지 지금부터 한 단계씩 따라가 볼게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단서예요. 손님이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10,000원을 썼다고 해볼게요. 그 10,000원이 통째로 사장님 돈이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무인 할인점은 기본적으로 싸게 파는 박리담의 장사거든요. 동네 마트보다 싸야 손님이 오니까 한 개 팔아서 남는 돈이 정말 얼마 안 돼요. 게다가 옆에 똑같은 가게가 생기면 손님 잡으려고 가격을 더 내리게 되죠. 그러면 가뜩이나 얇은 마진이 더 얇아지는 거예요. 매출 숫자는 커 보여도 진짜 남는 이익은 거기서 한참 쪼그라드는 거죠. 그런데 마진이 얇은 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무인 매장에는 유인 매장에는 없는 특별한 구멍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도난이에요. 사람이 지키고 있지 않으니까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데 그게 생각만큼 잘 지켜지지가 않아요. 결제를 안 하고 그냥 집어가는 사람, 한두 개 슬쩍 하는 사람, 심지어 무인 매장만 노리고 다니는 경우까지 있어요. 이렇게 사라진 물건은 고스란히 사장님 손실로 돌아와요. 가뜩이나 한 개 팔아 남는 게 얼마 안 되는데 한 개를 통째로 도둑 맞으면 그날 번 걸 다 까먹는 셈인 거죠. CCTV를 달아도 몇천 원짜리 물건 때문에 매번 신고하고 쫓아다니기도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여기에 눈에 잘 안 보이는 고정비가 줄줄이 빠져나가요. 무인 매장은 인건비가 0원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 자리를 다른 비용들이 대신 채우고 있었어요. 우선 아이스크림 냉동고는 24시간 내내 돌아가야 하니까 전기료가 어마어마해요. 키오스크랑 결제 단말기, CCTV 같은 무인 기계들은 보통 매달 돈을 내고 빌려 쓰는 리스인 경우가 많고요. 카드 결제가 대부분이라 카드 수수료도 매출에서 또 떼어요. 거기에 매달 나가는 임대료, 그리고 프랜차이즈로 차렸다면 본사에 내는 관리비랑 로열티까지 사람만 없을 뿐이지 돈이 나가는 구멍은 오히려 더 많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매출에서 물건값 빼고, 도둑맞은 손실 빼고, 전기료의 임대료 빼고, 기계 리스비의 카드 수수료, 본사 로열티까지 다 빼고 나면 사장님 손에 실제로 남는 건 정말 얼마 안 돼요. 운이 나쁜 달엔 아예 적자가 나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허리띠 졸라매고 버텨볼 만한 문제였어요. 우리 사장님을 진짜로 무너뜨린 건 따로 있었거든요. 바로 무인이라는 말, 그 자체가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에요. 세 번째 단서는 무인 매장은 사실 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냉동고에 아이스크림이 떨어지면 누가 채워 넣어야 할까요? 누군가 물건을 흘리거나 매장을 어지럽히면 누가 치워야 할까요? 결제 기계가 먹통이 되면, 도둑이 들면, 환불해달라고 전화가 오면 그건 다 누가 처리해야 할까요? 전부 사장님이에요. 매장에 사람만 안 둘 뿐이지 그 일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사장 한 사람한테 24시간 몽땅 떠넘겨지는 거예요. 손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휴대폰으로 CCTV를 수시로 들여다보고 문제가 생기면 한밤중에도 달려가야 하죠. 기억나시죠? 영상 맨 앞에서 새벽 1시에 직접 바닥을 닦던 그 사장님, 그게 바로 2단계예요. 인건비를 아끼려고 사장이 직접 모든 걸 떠한다 보니 말이 무인이지 사실은 자기 가게에서 제일 싸게 제일 오래 일하는 직원이 사장님 본인이 된 거예요. 잠자면서 돈 번다더니 오히려 휴대폰을 붙들고 잠을 못 자게 된 거죠. 낮에 하던 본업은 본업대로 있는데 밤이고 새벽이고 무인 매장에 매여 있으니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란 거예요. 바로 이 상태에서 두 골목 건너에 옆집까지 생긴 거예요. 그렇잖아도 본인이 모든 걸 떠안아 겨우 본전을 맞추고 있었는데 매출이 반토막 나니까 이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적자가 나기 시작한 거죠. 장부에는 매출이 멀쩡하게 찍히는데 통장은 비어가고요. 그러다 카드로 돌려막기를 시작하는, 잘 팔리는 것 같은데도 무너지는 이 사장님이 텅 빈 통장을 들여다보게 된 진짜 정체예요. 자, 그러면 누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적자가 날 정도면 그냥 가게를 접으면 되는 거 아니야? 실제로 이 사장님도 매일 그 생각을 했대요. 이렇게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만두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 마지막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적자가 뻔히 보이는데도 마음대로 그만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무인 매장은 들어가긴 쉬워도 나오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처음에 들여놓은 키오스크며 냉동고며 무인 기계들은 대부분 몇 년짜리 리스나 할부로 묶여 있어요. 가게를 닫아도 그 기계값은 약정 기간이 끝날 때까지 매달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인테리어에 들어간 수천만 원도 고스란히 매몰 비용으로 사라지고요. 프랜차이즈로 차렸다면 계약 기간을 못 채웠다고 위약금까지 물어야 하죠. 그러니까 닫으면 빚더미, 버티면 매달 적자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이렇게 점주들이 다 힘든데 왜 무인 매장은 계속 늘어났던 걸까요? 답은 간단해요. 무인 창업을 시켜주는 본사 입장에서는 가게 하나가 새로 생길 때마다 기계 팔고 인테리어 해주고 물건 대주면서 돈을 버는 구조거든요. 그 가게가 1년 뒤에 적자가 나서 문을 닫든 말든 차릴 때 받을 건 이미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포 수를 최대한 늘리는 게 본사한테는 이득이고, 그 사이에서 위험은 고스란히 점주한 사람이 떠안는 거죠. 무인 매장이 골목마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결국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적자가 나는 가게를 기계 리스가 무서워서 닫지도 못하고 약정이 끝날 때까지 빚을 내가며 버텼어요. 낮엔 본업, 밤엔 무인 매장, 매일 새벽까지 직접 매장을 관리하면서요. 그렇게 한참을 버틴 끝에 겨우 가게를 정리했는데 손에 남은 건 처음에 넣은 돈도 아니고 거기에 빚까지 얹어진 거였어요. 잠자면서 돈 벌겠다고 시작한 무인 매장이 오히려 잠도 돈도 다 가져가 버린 거죠. 더 안타까운 건 이 사장님이 게으르거나 무능해서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성실하게 잠까지 줄여가며 매달렸어요. 그런데도 이 구조 안에서는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이제 이 사장님이 왜 무너졌는지 그림이 다 보이시죠? 첫째, 차리기가 너무 쉬워서 옆집이 계속 생기고 매출이 반토막 났고, 둘째, 박한 마진에 도난과 온갖 비용까지 더해져서 팔아도 손에 남는 게 없었고, 셋째, 무인이라더니 사장이 24시간 매여 있는데 적자가 나도 리스와 약정에 묶여 빠져나오지도 못했어요.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처음부터 점주한 사람한테 불리하게 짜인 게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이게 무인 아이스크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때 우후죽순 생겼던 무인 스터디 카페를 보세요.
2015년에 112개였던 가맹점이 2024년에는 거의 7,000개까지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최근 4년 사이에 그 스터디 카페 10곳 중 2곳이 문을 닫았어요. 자영업 평균 폐업률의 2배가 넘는 수준이죠. 무인 빨래방도, 무인 사진관도, 무인 밀키트 가게도 정도만 다를 뿐 똑같은 길을 걷고 있어요. 한때 줄 서던 탕후루집이 1년 만에 사라진 것도 조용히 망한 무인 카페들도 따지고 보면 다 같은 뿌리예요.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건 곧 누구나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잠자면서 돈 번다는 말은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그 편한 돈벌이가 누구한테 편한 거냐는 거죠. 무인 창업을 시켜주는 본사한테는 분명 편하고 좋은 돈벌이에요. 하지만 정작 매일 새벽에 매장을 채우러 나가는 점주한테는 전혀 편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말만 믿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구조를 정확히 들여다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무인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편하게 돈 번다는 말에 혹하기 전에 딱 3가지만 따져보세요. 첫째, 이 동네가 이미 포화는 아닌지, 내 가게 근처에 같은 무인 매장이 몇 개나 있는지, 옆에 또 생길 자리는 없는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둘째, 모든 비용을 빼고 진짜 내 손에 얼마가 남는지, 도난 손실의 기계 리스비, 카드 수수료, 로열티까지 다 빼고 계산하세요. 셋째, 나가고 싶을 때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지, 기계 약정과 위약금 같은 독소 조항을 도장 찍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이 3가지만 미리 따져봐도 오늘 이 사장님 같은 일은 충분히 피할 수 있어요. 큰돈 묶이지 않고 위험을 줄이면서 소자본으로 똑똑하게 시작하는 방법은 무료 전자책에 다 정리해뒀으니까 더보기 링크에서 편하게 받아보시고요. 이런 현실적인 자영업 이야기 계속 듣고 싶으시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뵐게요.